계속해서 대전, 세종, 충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전 MBC가 단독 보도한 핵 폐기물 무단 처분 사건에 대해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금과 구리 등 방사성 폐기물이 절취 또는 소실되거나 무단 폐기된 사실을 확인하고 행정처분과 수사고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원안위는 원자력연구원 서울연구로에서 절취되거나 소실된 방사성 폐기물이 44톤이 넘고 폐기물 발생량과 보관 기록에 30톤가량의 차이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원안위는 또 허가 범위에 없는 핵연료 물질 소지나 방사성 물질 취급, 방패물 무단 폐기와 무단 보관, 출입이나 운반에 관한 기록 분실과 누락 사실 등도 대거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핵 폐기물 무단 처분 사건과 관련한 최종 조사 결과를 오늘 발표한 가운데 한국원자력연구원 하재주 연구원장이 책임을 통감한다며 대국민 사과했습니다. 하재주 원장은 규정과 절차를 위반해 폐기물을 무단 처분하거나 관리 부실로 잃어버린 것은 연구원의 명백한 잘못이라며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위법 행위를 한 직원에게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방사성 폐기물 관리 시스템을 한층 강화하고 경영자문위원회와 시민안전 옴부즈만 제도를 만들어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화재로 43명의 사상자를 낸 세종시 트리쉐이드 신축 공사장 현장에 필수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가 턱없이 부족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 현장의 각 층마다 소화기가 반드시 2대씩 비치돼야 하지만 화재 현장에는 법정 기준의 5.5%에 불과한 20대만 비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간이 소화 장치와 비상 경보 장치도 각각 1대에 그쳤고 간이 피난 유도선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과 국과수, 소방당국 등 관계기관들은 오늘 오전부터 합동 정밀 감식을 진행해 정확한 화재 원인 규명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23일 대전시 도안동의 한 아파트에서 10여 센티미터 길이의 흉기가 산책로에 떨어진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경찰은 흉기가 떨어진 곳에서 가장 가까운 아파트 200여 가구를 상대로 탐문 수사를 벌이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흉기의 지문 감식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용의자를 특정하는 등 수사 대상을 좁힐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전 중부경찰서가 고의로 차량을 들이받은 뒤 수억 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로 33살 A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월 대전시 서구 만년내거리에서 좌회전하는 승용차를 고의로 친 뒤 합의금과 차량 미수선비 명목으로 2,700여만 원을 받는 등 지난 2012년부터 최근까지 30여 차례에 걸쳐 2억 1천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민주화 운동인 4.19 혁명에 앞서 대전에서도 학생들이 중심이 된 3.8 민주의거가 있었는데요. 같은 시기 다른 지역 민주화 운동은 이미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가운데 지역 민주화 운동의 효시인 3.8 민주의거만 소외돼 왔는데요. 최근 정부가 국가기념일 지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과 부통령 선거를 앞둔 1960년 3월 8일, 이승만 정권의 독재와 부패에 맞서 교복을 입은 고등학생 1,000여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곤봉을 들고 위협하는 경찰, 겁먹은 학생들의 표정에서 당시 분위기가 그대로 느껴집니다. 사복 경찰에게 잡혀 끌려가면서도 학생들은 자유와 정의를 외쳤습니다. 이 소방차까지 그냥 막 동원을 해서 물 세례를 받고 귀쪽을 얻어맞아서 고막이 터지고 평생 불구로 살아가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충청권 최초의 학생운동이자 지역 민주화 운동의 효시로 평가받는 3.8 민주의거입니다. 대구 2.28 민주운동을 시작으로 대전에 거쳐 마산 3.15 의거와 함께 4.19 혁명의 도화선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하지만 4.19 혁명 등은 물론 비슷한 시기 마산의 3.15 의거는 2010년, 대구 2.28 민주운동까지 올해 초 국가기념일로 지정됐지만 대전은 아직 국가기념일이 아닌 상황. 지난 2013년에서야 민주화 운동에 포함됐고 뒤늦게나마 최근 국회에서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이 통과돼
정부가 검토에 들어가 올해 하반기쯤 지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최정부 관련 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하반기에 지정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내년 3월 8일이 되면은 저희들이 국가기념일이 지정이 돼서 성대한 행사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국가기념일로 지정되면 기념탑뿐인 기념시설도 기념공원과 기념관으로 확대되는 등 지역의 민주화 위상도 높아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시도지사가 화력발전 출력 상한을 80%로 요청하는 화력발전 상한 제약이 오는 10월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상한 제약 시범 운영 대상인 발전기는 충남의 경우 태안 2호기에서 9호기, 보령 1호기에서 6호기, 신보령 1호기, 당진 2호기와 6호기 등 모두 15기에 달합니다. 발령 기준은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고 다음 날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으로 예상될 경우 적용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전국적으로 상한 제약이 1회 발령되는 경우 연평균 석탄 발전 매출 미세먼지량의 11%에 해당하는 8.6톤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충남도가 올해 초 저수온으로 피해를 입은 가로림만과 근소만 일대 31개 양식어가에 재해복구비 23억 4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도는 서산과 태안 등에서 어류와 전복 등 저수온 피해를 27억 3,100만 원으로 잠정 추산하고 해양수산부에 복구 지원 계획을 제출해 복구 사업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복구 비용은 국비와 도비, 그리고 시군비와 일부 자부담 등으로 조성될 계획입니다. 대전 유성구 용산동 현대아울렛 조성 사업이 빠르면 다음 달 말 착공할 전망입니다. 사업자인 현대백화점이 지난 18일 유성구에 신축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로 다음 달 초 허가와 나머지 행정 절차까지 빠르게 진행되면 다음 달 말 착공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현대아울렛은 오는 2020년 개점을 목표로 250여 개의 판매실과 호텔, 컨벤션 센터가 조성되는 사업입니다. 정부의 온종일 돌봄 선도 사업 지원 지역으로 대전 서구와 충남 홍성군 등이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대전 서구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도서관 등의 유휴 공간을 공동화로 인해 쇠퇴한 지역 아이들의 돌봄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홍성군은 농촌학교 등을 활용해 농산어촌 맞벌이 가정 어린이들을 돌볼 계획입니다. 대전 서구와 충남 홍성군을 포함해 전국 9곳의 지자체가 선정된 이번 사업에는 2020년까지 총 80억 원의 예산이 지원됩니다. 이춘희 세종시장이 정례 브리핑에서 연기 비행장을 폐쇄해 조치원 비행장으로 통합하고 통합된 조치원 비행장은 활주로와 정비고 등을 옮겨 기존 위치를 일부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47년 전 조성된 헬기 전용 작전기지인 연기 비행장은 행정중심 복합도시 육생활권에 근접해 신구 도심 연계 개발과 균형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해 왔습니다. 폐쇄되는 연기 비행장은 신도시와 인접한 점을 고려해 완충 녹지나 물류 유통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등 다양한 개발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충남도가 수자원 확보를 위해 내년부터 전국 최초로 지하수 총량 관리제를 실시합니다. 지하수 총량 관리제는 유역 읍면동별 지하수 개발 가능량을 파악해 단계별로 지하수 이용량을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대전이었습니다.